주조건 P랑 Q에 대해서 P는 Q이기면 충분이지만 P가 Q이다가 성립은 하지만 요거는 안 되는 거,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XZ랑 YZ가 같으면 얘니 했거든요. 이게 같다고 해서 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Z가 0일 수도 있거든요. Z는 0이고 X가 1이고 Y가 2인 경우 0 곱하기 1과 2 곱하기 0은 0이지만 같진 않잖아요. 아니지? 근데 이거일 때 이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찾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이 같다라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 가능하고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 가능하죠. 필충입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죠. 포함관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 이거는 맞고 얘는 아니지. 우리 찾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Y가 유리수면 곱해서 유리수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루트 2, 루트 2일 때. 그래서 찾는 거 4번입니다. 됐나? 밑에 거는 그냥 약수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보기에서 A는 0이고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인 것의 개수. 자, 여기서 A는 0 and B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충분이라는 것은 완전 동치, 그러니까 같은 거 찾는 거거든요. 얘 기억은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억 맞고요. 니은은 아닙니다. A가 마이너스 루트 2고 B가 루트 2일 때도 되거든요. 아닙니다. 얘 절대값이제 A도 0 and B도 0이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는 0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도 2일 수도 있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맞네. A는 0이고 B도 0이어야 됩니다. and니까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인데 제곱해서 더했을 때 0 되려면 너도 0이어야 되고 너도 0이어야 돼. 근데 B가 0이니까 A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B은 맞습니다. 그래서 4개. 자, PQR이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럼 필요면 우리 뒤에 거에서 앞에 거에 쏘기로 해요.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로 쏘기로 해요. 그러면 한 줄 세우기 합니다. R이면 Q이면 P다 하고 집합으로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림 그려 놓을게. 그게 직관적이니까. P 안에 Q가 있고요. Q 안에 R이 있어요. 하고 보면 돼요. 가볼까? 1번에 P 교집합 Q는 Q야. Q가 R에 속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그 다음에 P 합집합 Q는 P입니다. P가 R 가지고 있지. 2번 정답. 그 다음에 Q 합집합 R은 Q야. 아니고요. Q 차집합 R은 P야. 헛소리. 그 다음에 요거는 R의 여집, 이거 P 차집합 Q지. P 차집합 Q가 여기거든요. 이거가 R의 여집합을 들고 있니? 아니지. 그래서 정답 2번 하시면 돼요.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면시간, 등교시간, 자습시간, 성적에 관한 조사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자, 수면시간이 많으면 자습시간이 적다. 하나씩 볼게요. 수면시간이 많다를 A라고 할게. 자습시간이 적다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는 B이다. 얘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등교시간이 이르다 C라고 할게요. 수면시간이 많지 않다. 그럼 나대이제. 그러면 C는 나대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면 다시 이거 성적에 대한 게 없었지 D라고 할게. 자습시간이 적지 않다. 그럼 B의 낫이죠. 낫B. 얘를 쭉 적어보면 A는 B다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C면 나대이 그 다음에 D면 낫B. 얘 줄 세우기 해볼게요. A면 B다. 요거 대우로 바꿀게. A면 낫C. 대우로 바꿀게요. B면 낫D. 됐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를 볼게요. 등교시간이 이르면 등교시간 C였습니다. C면 자습시간이 적지 않아. 나 B야. 나 다 바꿔놔라 일단은. 성적이 좋으면 D면 수면시간이 많지 않아. 나데이. 그 다음에 등교시간과 성적 사이 관련성 알 수 없어요. 놔둡니다 일단은. 밑으로 가요. C면 나 B다가 있는지 봐봐봐.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 없어요. 아니고. 그 다음에 D면 나데이다. 여기 있지. 대우죠. 맞고요.
등교 시간이 관련된 거는 등교 시간은 아까 C였거든. C와 그 다음에 성적은 아까 어딨노? D였거든요. 관계 알 수 없지? 여기부터요. 뒤에 주르륵 나오는 세 개 단원. 그러니까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세 개 단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싹 다 그냥 진짜 함수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렵고요. 뒤에는 쉬워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후루룩 지나갑니다. 특히 무리함수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왜 어렵냐면 너네가 아는 그 1차 함수, 2차 함수랑 다르게 차수로 함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함수가 진짜 어떤 건지 배우는 파트라서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개념이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상하는 것도 있는데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좀 많아요. 일단 대응이 먼저 봐볼게. 자, 대응과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응은 자, 공집합이 아닌 어떤 두 집합이 있대. 근데 그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x의 원소에다가 y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x에서 y로 대응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x 화살표 y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라는 나라 이름이 적혀있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y에는 지금 수도 이름이 적혀있는 거죠. 도시. 그것을 지금 짝을 지어준 거야. 한국에서 서울로, 일본에서 도쿄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줬죠. 이게 지금 대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는 뭐냐? 함수는 조금 더 그 조건이 빡빡합니다. 함수는 뭐냐면 두 집합 x, y가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여기 체크 각 원소 그리고 오직 하나씩 대응 줄 쳐놓으세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있지. 거기에 각 원소랑 오직 하나씩 대응에다가 이렇게 중요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대체 뭐냐? x의 각 원소에 그냥 원소도 아니고 각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 안에 이 부분집합으로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가 아닌 대응도 있는 겁니다. 이 대응을 우리가 f 땡땡 x에서 y로 대응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각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이란 말이 뭔 말인지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그림 1, 2, 3이 있는데 어떤 건 함수고 어떤 건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림 1번 보면 x의 각 원소가 모두 y의 하나씩 원소에 대응이 되고 있죠. 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2번 보시면요. 3번 있지. 3원소라는 게 얘가 x의 각 원소가 모두 대응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화살표를 쏴야 돼. 근데 화살표를 어떻게 쏘냐면 하나씩만 쏘야 되는 겁니다. y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3은 지금 화살표가 안 나갔지. 그러니까 대응이 되지 않는 x집합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대응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x의 2번 원소 있지. 이 원소가 오직 하나씩 y에 대응된 게 아니고 두 개에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번, 이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됐나? 근데 대응은 될 수 있어요. 짝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함수인 건 뭐야? 그럼 2번만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 치역 용어를 좀 알고 갈게요. 정의역인 뭐냐면 우리 x에서 지금 y로 대응을 시키고 있지. 함수를 보면 y는 x 플러스 1 같은 함수가 있다고 하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y에다가 2가 나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 이때의 이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y값을 모아놓은 거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역이라는 것도 등장하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공역과 치역의 차이점. x에 1, 2, 3이 있고 y에 1, 2, 3, 4가 있다고 할게. 대응시켜 볼게요. 대응시켰다. 함수는 맞지? 이렇게 함수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y 있지? 처음에 이 y집합에 1, 2, 3, 4 4개가 있었어요.
이 네 개는 모두 통틀어서 공역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역집합. Y집합 자체가 공역집합이고 이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 있죠. 선택받은 애들이 함수값인 거야.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들 있지. 이 1, 2, 3만 모아가지고 따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애들은 공역집합이고요. 그 중에 선택당한 애들이 공역 중에서 치역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함수값 있지? 함수값은 치역집합이에요. 다릅니다.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집합일 수도 있고 다른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애들이 모두 선택당했기 때문에 이때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x를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하고 집합 y를 f의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함수값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개를 만족시킬 때 지금 같다고 합니다. 정의역이 같다, 공역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몽땅 같을 때만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배우기 전에는요. 이렇게 y는 gx랑 y는 fx가 있는데 gx의 함수식이 x제곱이고 그 다음에 fx의 함수식이 x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개 함수식이 같을 때만 같은 함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수식이 같지 않아도 같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우리가 정의역이랑 치역을 배웠지. 자, y는 x랑 y는 x 세제곱이 있다고 할게. 얘가 f고 얘가 g라고 할게요. 대입해볼까요? 일단은 정의역이 x고 y가 공역인데 두 개 일단 똑같아. 여기까지는 만족했어? 야, 그러면 치역이 만족하면 될 거 아니야. 치역이 같으면 되지. 대입해볼게. f 마일 마이너스 1입니다. g 마일도 마일이에요. f0 0이고요. g0도 0이에요. f1도 1이고 g1도 1이에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의 제한 조건을 걸어버리면 치역이 지금 같지? 그럼 얘는 뭐야? 함수식이 같아도 같은 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처음에 1차 함수를 배울 때 이런 거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y는 x를 그리세요 라고 하는데 조건이 두 개가 달려요. 첫 번째 x가 1이랑 2랑 3일 때 그려줘.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그 그냥 모든 수 라고 해서 그래프 그려봐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1,1 찍고 2,2 찍고 3,3 찍고 얘는 이것만 찍어야 되고요. 모든 수니까 얘는 이어야 돼요. 직선으로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정의역의 그 구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중1 때 배운 것 중에서.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1, 2, 3일 때만 찍어줘. 얘는 모든 수일 때니까 이 직선 싹 다 이으란 말입니다. 모든 수니까요. 그래서 그것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조건이 없어. 정의역이랑 그 공역 조건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정의역 공역이 모든 실수다 라고 하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제한 조건이 있다. 그럼 여기 안에서 풀어야 돼요. 이것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다시 서로 같은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함수 그래프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x, fx를 찍을 거잖아. 맞아? 그 x, fx를 좌표 편면에 이렇게 찍어서 모아놓은 거 그것들을 이은 거 걔를 그냥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 x, fx 요거를 좌표 편면 위에 찍어서 나타낸 것 그것을 함수 그래프라고 하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프 상에서. 자, 뭐냐면 선을 끊는 겁니다.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죠?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원의 함수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 방금 우리가 그 함수의 정의가 그거였잖아.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로지 한 개씩 대응이라고 했지. 그럼 봐봐요. 여기에 세로선을 그어.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게 x는 a라는 직선이지.
여기서 하나 만나지? 이게 뭔 소리야? A일 때 Y 값이 하나만 나온다고요. 근데 얘를 끄어봐봐. 원방에서 A에다가 대응되는 게 몇 개야? 2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집합으로 따지자면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A를 넣었더니 화살표가 2개한테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집합, 함수를 할 수 없지? 그래서 원의 함수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가 진짜 아니라서.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세로선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지? 요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거 있지? 3차 함수거든요. 끄면 한 개 만나지? 함수입니다. 됐나? 그러고 문제 풀어볼게. 뒤로 간다. 자, 1번 함수의 뜻.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는 x라는 집합의 각 원소에 y라는 게 오직 하나씩 대응이라고 했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에 가야 되고요. 대입해서 0 대입하면 0에 가야 되고 1 대입하면 -1에 가야 돼. 근데 여기 보면 공역 집합에 없는 게 있지. -1에 갈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그림으로 따지자면 -1, 0, 1, 0, 1, 2가 있는데 -1 넣었을 때는 1한테 가, 0 넣었을 땐 0한테 가. 근데 1이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럼 대응이 안 되지? 이거 함수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계속 해볼게. 자, 여기에 얘도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데 -1, 0, 1, 0, 1, 2. 근데 -1 넣으면 1로 가고요. 절대값이니까요. 0 넣으면 0이 가고 1 넣으면 1에 가지. 얘는 함수가 맞아요. x의 각 원소가 모두 화살표를 쏘고 있고 하나씩만 쏘고 있으니까. 됐냐? 다시 해. 두 개 쓰고 있는 거야? 뭘 2개 쏘고 있어요? x가 하나만. 근데 y에는 중복해서 가도 괜찮아요. 왜? 봐봐봐. 봐봐라. 2차 함수 있잖아. 이거 헷갈려 하더라고요. 2차 함수 있는데 1이랑 -1 넣었을 때 함수값 뭐가 나온대? 1이제. 얘는 괜찮다고. x랑 달라도 y에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뭐야? 이렇게 외워. x가 화살표를 다 쏴야 되는데 하나씩만 쏜다고요. 2개 쏜다는 건 얘가 2개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디귿 봐볼게. 얘도 x -1, 0, 1, y 0, 1, 2. 아, 나 이제 알겠다. 나 이제 네 표정 알겠다. 모르는 표정 이제 알겠다. 자, -1 넣으면 대입하면 2로 가지. 0 넣으면 1로 갑니다. 1로 가면 1이면 2로 가죠. 대입했다. 그럼 이거는 다 대응된 거지? 그러면 함수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야! 여기에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1, 0, 1, 0, 1, 2 가볼게. -1 넣으면 이미 갈 데가 없어요. 0 넣으면 1로, 1 넣으면 3으로 갈 데가 없죠? 아닙니다. 갈 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 해볼게. 얘도 -1, 0, 1, 0, 1, 2 -1 대입해볼게.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0 넣으면 1로 갑니다. 1 넣으면 2로 갑니다. 다 대응됐지? 그럼 이거는 함수 맞아요. 됐지? 함수값 봐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얘를 만족시킨대.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x값이 유리수일 때는 위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x가 무리수일 때는 밑에 대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럼 봐봐봐. 3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에. 그래서 1. 루트 3 1은 밑에 대입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됐니? 그냥 계산하는 거다. 1 플러스 루트 3 마일. 그래서 루트 3이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치역. 집합 x 정의역으로 한대요. 근데 이 함수 f가 다음과 만족한데 함수 f의 치역 구하래. 대입하시면 돼요. x가 1, 3, 5일 때는 홀수니까 여기 집어넣어. 그 다음에 2, 4, 6일 때는 짝수니까 여기 집어넣어. 그 말이에요. 그냥 확 진짜. 자, 여기 위에 집어넣을게. 홀수 1 넣으면 1. 그 다음에 3 넣으면 5. 5 넣으면 9. 끝입니다. 밑에는 짝수 넣을게. 2 넣으면 0. 4 넣으면 -2. 6 넣으면 -4. 그래서 치역 집합은 0,
마사, 마이, 0, 1, 5, 9 다 드시면 됩니다. 됐나? 그게 끝이에요. 지금 쉬운 거다. 뒤에가 어렵다. 서로 같은 함수 봐볼게. 다시 서로 같은 함수는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함수값인 치역까지 같을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한대. 잘 들어봐. 우리가 보통 정의역 집합을 x라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x, y 할 때 x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a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집합 이름인 거야. 정의역 a 집합이라 나오면 그냥 a가 정의역인 거야. 이건 이름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합 x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동시에 사용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얘를 그냥 정의역으로 한대. 그리고 나서 지금 공역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지.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면 얘가 F랑 G랑 같대. 그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도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연립하면 되겠지? 안 구한다?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 자, 함수 그래프. 보기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으래. 어떻게 하라고? 세로선 그어. 기억이랑 리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끝입니다, 그게.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설명하고 앞에 거 문제 잠깐 풀게. 절대값 기호로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너네는 내가 시켰어요. 옛날에 이거 그리게 시켰거든, 따로. 그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이 4개 그리는 거 다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그리기도 시켰고요. 이 y는 fx의 전체 절대값 씌우는 거랑 y는 f 절대값 x랑 절대값 y는 fx랑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거 다 시켰어요. 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뭐야? 원래 함수에 뒤집어 올리라고 했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뒤집어 올리는 거 해볼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2차 함수로 해볼게요. 복사. 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딴 데 가자 우리. 요리 어떻게. 자는 시간 아니에요. 조용하다고. 해볼 거다. 여기에 절대값 통째로 씌우는 거는 얘를 뒤집어 올리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절대값 x가 있을 때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fx 그리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근데 잘 봐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뭐지? 대칭이동했어요. y축 대칭이동. 인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걸 그냥 그리는 거야. 이거. 맞아?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원래 거를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됐나? 접는 거. y축에 대해서 접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됐나? 그러고 나서 얘는 뭐야?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거를 그리고요. 그 다음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fx지. 이 뭔데? x축 대칭 이동이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잖아요. 배운 거다. 그러면 이제 y가 0보다 컸을 때는 원래 거 그린대. 원래 거. y 0보다 큰 거 여기 이제 위쪽. 됐나? 그리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원래 거를 s축 대칭 이동이야. 됐니? 그리고 얘는요.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 요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지. 여기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요. 이렇게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4개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앞에 문제 풀게요.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나와요.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부분 집합 관계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1대1 함수가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보시면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될 때 요거 표현이죠. 그냥 여기서 정의역 x에 일단 읽어볼게.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x의 집합에 있는 두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 이게 그냥 1대1 함수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2차 함수 같은 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1과 1이 서로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x1과 x2가 지금 서로 다른데 대입하면 어떻게 돼? 같은 함수값이 나오죠. 이거는 두 개가 달랐는데 서로 같은 함수값이 나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자연적인 함수입니다. 됐나? 근데 이런 거 말고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거든요. 여기에 -2과 2를 넣었을 때 서로 다른 게 나오지? 요거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로선 끊는 거예요. 가로선 끊는다는 의미가 같은 y값에 대해서 만나는 다른 x값이 있니?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나? 그래서 아까 세로선 끊는 거는 함수인지 아닌지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가로선 그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확인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얘가 1차 면접입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까다로워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면접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면접 봐요.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2차 면접까지 통과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 맞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헷갈리죠? 봐봐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뭐야? 2차 면접까지 통과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2차 면접까지 통과했거든? 1차 면접은 통과했니? 당연하죠. 2차까지 갔다는 거는 1차를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1차 면접 통과했니? 근데 오케이. 근데 2차 면접은 몰라요.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예요. 근데 1대1 함수라고 해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봐봐봐. 아까 2차 함수 같은 거는 일단 먼저 글렀지. 1차 면접부터. 그럼 얘는 1대1 대응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구분해 볼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1대1 함수가 1차 면접이고 1대1 대응이 2차 면접까지 있는 겁니다. 까탈스러운 거. 여기에 요거 봐볼게요. 지금 얘를 보면 얘는 1대1 함수 일단은 만족했습니다. x값이 다른데 다른 y한테 갔어. 그리고 나서 봐봐. 공역과 치역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공역이 A, B, C였지. 근데 모두 선택당했지? 그러면 치역 같은 거잖아요.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하나씩 가야 되니까. 봐봐봐. 얘가 더 개수가 많아? 그럼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다? 정의역과 공역, 치역의 개수가 싹 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옆에 와볼게. 옆에 일단은 1대1 함수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x가 아니고 다른 x에 대해서 다 다르게 하고 있지. 근데 얘는 뭐야? 공역과 치역은 다르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까지만 되는 거야. 대응까지는 못 가는 거야. 자 얘는요 이미 글렀어요. 다른 x값이 똑같은 y한테 갔거든? 얘는 이미 탈락이야. 2차 함수 같은 거요. 얘는 1대1 함수도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됩니다. 1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2차는 못 가요. 아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프 상으로서도 지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얘 봐볼게. 1대1 함수 가능하죠. 가로선 그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그래프 상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공역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싹 다 선택받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 줄 싹 다. 근데 봐봐. 얘 내가 이거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이거밖에 안 그렸지만 계속 이어지지. 그럼 이거는 모든 공역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얘는 봐봐. 얘는 안 배웠는데 이거 지수함수라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가까이 붙기는 하는데 절대 밑에 지금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얘는 일단은 1대1 함수는 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끄면 선생님 아예 안 만나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그래프 위에서 끊는 거다. 한 개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얘 봐봐봐. 공역 집합은 별다름을 없으면 모든 실수라고 했지. 근데 치역은 뭐야? 위에만 선택되고 있어요. 양의 실수예요. y값이 0보다 큰 것만 선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다르지? 그럼 이건 뭐야? 1대1 함수까지만 되는 거예요. 대응은 안 돼.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요 놈은 뭐야? 이미 글렀어. 두 개지. 함수부터 탈락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가볼게요. 항등함수. 항등의 항등은 같다라는 거예요. 항등식 할 때 그 말입니다. 항등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뱉은 대로, 그러니까 그 넣은 대로 뱉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거 있죠. y는 x 얘기하는 겁니다. y는 x는 1을 넣으면 1 나오고요. 2 넣으면 2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얘가 항등함수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는 항상 항등함수지만 항등함수라고 해서 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 있냐면 x세제곱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정의하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야 라고 하면 항등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0 넣으면 0 나오고요. 1 넣으면 1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 조건 하에서는 항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항등함수라고 해서 y는 x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y는 x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항등이에요. 무조건. 그냥 식 자체가 y는 x랑 같잖아.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항등함수 있죠. 얘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ix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아이덴티티 펑션에 i를 씁니다. 이거 뭔 뜻인지 알죠? 그냥 뭐 신분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i라고 그래서 떼서 부릅니다. ix. 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대응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씁니다. 정의역에서 정의역 같이 쓰긴 하지만 공역인 거야. 왜냐면 같기 때문에. 그래서 x에서 x로 대응이라고 하고요. fx는 x, y는 x를 얘기한다. 근데 다른 것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항등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이에요. 당연하지? 당연해요.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런 거 얘기합니다. y는 2 같은 거. 이게 상수잖아. 얘는 뭐냐면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요. 자, x값이 다른데 오로지 하나에만 싹 가는 거야. 이거는 y는 b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의 y값에서만 몰빵해서 가는 거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함수와 기함수는 이거는 지금 안 놔도 되는데 그냥 잠깐 간단히 보고 갈게요. 우함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차함수 같은 거. 그리고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3차 함수 같은 거요.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요. 그리고 표현은 fx는 f-x라고 합니다. 뭔 뜻이냐면 x값을 넣으나 마이너스 x값을 넣으나 뭐다? 함수값이 똑같은 게 나와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세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미적 원에서 다시 해요. 여기에 얘는 뭐냐면 기함수라고 하는데 원점 대칭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뭐냐면 1을 넣었을 땐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fx랑 f-x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홀수차 함수, 짝수차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6번 봐볼게. 여러 가지 함수, 보기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대1 함수 고르래. 가로선 그어.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 그럼 뭐만 돼? 기역 가능하고 리을 가능하고 미음 가능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1차 면접 통과한 애들 중에서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것만 선택이요. 기역 미음.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야? 누가 봐도 니은밖에 안 되지. 일직선. 항등함수는 미음입니다. 1x. 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7번, 8번까지 쭉 풀게. 7번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봐볼게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1번,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뭔데? x1과 x2가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른 거 선택돼야 돼. 요 말입니다. 이거 대우로 나와도 알아들어야 된다. fx1, fx2 같을 때 x1과 x2가 같다. 같은 말이지, 대우. 같은 말이다. 이렇게 나와도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다음 두 번째 뭐야? 조건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요 말 이제 가볼게요. 자, 두집합 x랑 y가 있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좌표표면 그릴게. y에서 3까지 1에서 11까지 하고 이렇게 사각형 그렸어요. 보시면요, 이거 왜 그렸냐면요, 공역이 치역이랑 같아야 된다는 말은요, 봐봐, 공역이 1에서 10일까지지. 그러면 여기 점을 선택할 때 1에서 10일까지 다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역이랑 공역 같아야 되니까. 맞나? 그러려면 끝과 끝점 연결하시면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러면 모든 1과 11 사이에 있는 거 다 선택되잖아요. 됐나? 근데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됐나? 근데 음수일 때도 가능하죠.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뭐야? 둘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끝과 끝점 연결하면 되니까 뭐야? 마이 콤마 1. 위로 가는 증가함수면 x값이 작을 때 y값도 작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 큰 거 선택해서 대입해서 구하시면 끝입니다. 됐나? 근데 이거 기울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구한 거다? 만약에 음수면 뭐야? 반대로 해야겠지? 마이 콤마 11 그 다음에 3,1 두 개 대입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음에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는 아까 1대1 대응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1대1 대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y는 x-2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 만들면 되냐면 정의역을 이렇게 하면 돼요. 2보다 크고 나갔다 라고 하면 봐봐, 요것만이잖아. 됐냐? 그리고 그 공역 집합은 y는 0보다 크고 나갔다 라고 딱 하면 돼요. 그럼 1대1 대응 될 수 있어요. 됐나? 그래서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을 문제에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2차 함수는 1대1 대응 못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일 때 라고 가정을 하면, 자, 밑에 8번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f는 항등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사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y는 마사입니다. 상수함수 얘기하는 거다. x에다 뭐를 집어넣어도 맨날 마사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 항등이라고 했지? 5 넣었어. 5벡터네요. 당연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상수함수에 넣었어? 아무따 마삼으로 가요. 됐나? 그래서 2 하시면 끝인 겁니다. 문제가 함수의 객수 구하는 거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도 함수의 객수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요, 내가 그냥 바로 숫자로 그냥 줘버릴게요. 만약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뭐 3, 4, 5, 6 있다고 할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구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요, 상수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개지. 4명한테 할 수 있지? 2도 4명한테 할 수 있지? 3도 4명한테 할 수 있죠. 4의 세제곱입니다. 됐나? 이런 식으로 가도 되잖아. 상수함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중복이 가능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거듭제곱 나온 거고요. 헷갈리니까 요렇게 그냥 외우지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1대1 함수의 개수. 자, 얘는 달라. 1대1 함수는요, 얘가 선택한 순간 얘는 3한테 못 가요. 선택치가 줄어들어. 됐나? 그러면 얘는 지금 4가지 가능하지? 1은? 그 다음에 2는 3가지 가능하고 3은 2가지 가능하지? 뭐예요? 4P3이에요.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나열. 됐나? 4P3.
그 다음 봐봐. 이 상태에선 얘들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응은 정의역이 공역에 있는 애를 선택하는데 한 개씩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하나 없애야 되잖아요. 맞나? 그럼 이때엔 안 되지만 3을 없애면 가능하지. 어떻게 해야 돼? 3팩토리얼입니다. 그냥. 됐나? 3팩. 3p3. 됐니?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냥 4개입니다. 모두 3한테 몰빵 혹은 모두 4한테 몰빵 5한테 몰빵 6한테 몰빵이야. 됐나? 공역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기 있는 거. 됐어? 넘어가 볼게. 합성함수 가볼게요. 개념만 좀 열심히 좀 듣고 갑시다. 이거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자, 합성함수는요. 여기 개념 보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하는 말 들어야.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는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X라는 걸 정의역으로 가지고 Y라는 거를 공역으로 가져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 1만 적을까? 1에서 2로 대응된대. 근데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는 뭐냐면 얘는 Y라는 걸 정의역으로 쓰고요. Z라는 걸 공역으로 써요. 이렇게요. 아까 얘기했다. Y든 X든 Z든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름이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합쳐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쳐볼까? 중간에를.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을 넣어서 2가 나와, 2를 넣어서 4가 나와. 합치는 거예요. 그게 합성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합쳐가지고 X에서 Y에서 Z로 대응이 되는데 여기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사실상 X에서 Z로의 대응이다. 이거는 이제 Y는 중간에 징검다리고요. 정의역도 치역도 뭣도 아니에요. 여기서의 정의역은 최초 정의역 1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역은 누구야? 마지막 결과물 4를 얘기하는 거예요. Y는 징검다리.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를 나는 G에 합성시킨 F, G 합성 F, G 도트 F라고 부를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GFX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X를 넣었더니 FX가 나왔어. 그 FX를 다시 G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얘가 뭐야? G 도트 F인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비율을 따지자면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공장 2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밀을 넣어요. 1차 공장에 여기에 밀가루가 나와. 요걸 다시 2차 공장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빵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에 F라는 거에는 밀을 넣었더니 밀가루가 나오고 이걸 다시 G라는 공장에 밀가루를 집어넣었더니 빵이 나오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에 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F가 X에서 Y로 대응, G는 Y에서 Z로 대응. 일 때 자, X의 원소 X에다가 fx가 나왔고 그걸 다시 뭔가 정의역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것. 그게 합성함수라는 겁니다. 2개 이상을 합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합성 F랑 F 합성 G는 당연히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따 볼 거다. 왜 다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게. F가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G가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 다음을 구해보래요. 자, 3을 먼저 누구한테 집어넣어? 최초 정의역이다. 3을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겠지? 그럼 이거 10이지. 여기까지는 F 10이 되는 거예요. 됐나? 10을 또 누구한테 대입해? 얘한테요. 19. 그럼 이거는 뭐야? 3을 넣었더니 19가 나온 거다. 3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 마이너스 2 대입.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까지 마오지. 됐냐? 그 G 마오를 구하는 거야. 다시 대입해서 26.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26이 나온 거예요. 됐어? 여기 잠깐 내가 아까 교환이 안 된다 했지. 실제로 구해볼게. 요거 이 문제에서 내가 F 합성 G랑 G 합성 F를 맨날 숫자를 넣어가지고 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함수식을 구하셔야 돼요. F 합성 G 구해볼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GX가 이거였지. 그러면 이거는 X 대신에 GX가 들어갔다라는 말 아니야? 넣어요. 됐나? 어디에다가 X 자리에 넣어요.
그러면 f 합성 g라는 것은 뭐야?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를 넣어서 이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됐나? 그럼 요거는 2x제곱 바쁘다. 2x제곱 플러스 1 됩니다. 넣어볼까? 이 함수에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얘에다가 3을 넣으면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 19 아까랑 똑같이 나왔어요. 됐나? 그런 식으로 구해놓고 하는 게 원래 맞아. 아니 맨날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g.f g 합성 f를 구해볼 것이야. 그럼 요거는 fx가 이거였지. 대입해. g 2x 마일. 됐니? 그럼 이제 gx에 이 x에다가 2x 마일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x-1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보시면 얘랑 다르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라고 했다. 아닐 때도 있다.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합성함수 성질이요. 됐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문제 좀 볼게요. 잠깐 너무 끊지만 뒤에 가볼게. 9번 봐볼게요. 9번, 10번. 자, 합성함수 f가 x에서 x로 대응인데 자, 다음과 같대요. 얘는 별다른 게 아니야. 내가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함수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 구해볼게. f2 구하래. 2 대입해. 3이죠. 됐니? 그러고 얘가 3이었지. 그럼 다시 f3 구하는 거예요. f3 1이야. 그 다음에 요까지 또 하지 마라. 방금 구한 거지 1이지? 그럼 다시 f1인 거야. 3 더해서 7 됐니? 그러고 f 합성 f의 치역을 구해보래. 해보자. f 합성 f에 1 넣어보고 f 합성 f에 0 넣어보고 f 합성 f에 2 넣어보고 f 합성 f에 3 노가다 시키는 거예요. 1을 대입해볼게. 먼저 1 넣으면 3으로 가죠. 그럼 이건 f3이랑 같아. f3은 1이야. 그 다음에 f0은 0으로 갔어. 다시 0으로 가네. 0이야. f2는 3으로 갔어. 그럼 3 넣어서 1이야. 되고 있어? 그리고 f3은 1이라서 f1은 다시 3으로 갔어. 그러면 치역은 0, 1, 3이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건 성질이고요. 같게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같아지게끔 하는 A를 구하라는 거야. 해볼게요. 함수식 구한다. 여기 봐라. 함수식 구한다. F 합성 G 할 거야. 그러면 F 마x 플러스 4가 되겠네. 넣어볼까요? 그러면 A에 마x 풀 4, 풀 3. 그러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됩니다. 됐냐? 그 다음에 g 합성 f 얘는 g에 ax 플러스 3을 넣어.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대입을 해. 요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져야 되니까 얘랑 상수끼리 같아요. 하면 되겠지? 그럼 a에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냐? 여기까지만 나가.